10월 10일 법률방송 로투데이 시작하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오늘부터 20일간 정기국회의 꽃이라는 국회 국정감사가 열립니다. 법사위도 대법원 국정감사를 시작으로 국감에 돌입했는데요. 오늘 대법원 국감에선 야당 의원들이 전례 없는 대법원장의 국감 직접 답변을 요구하며 집단 퇴장하는 좀처럼 보기 드문 일이 벌어졌습니다. 뭐 때문에 이런 사단이 났는지 대법원 국감 현장을 김태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오늘 오전 서울 서초동 대법원, 여상규 법사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며 국감 개회를 선언하자마자 검사 출신 김도읍 자유한국당 의원이 의사 진행 발언을 신청합니다.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김명수 대법원장은 국민 앞에 이 모든 것을 상세하게 설명해야 합니다. 김 대법원장이 춘천지법원장 시절 공보관실 운영비를 현금으로 받았은 데 대해 김 대법원장의 직접 답변을 요구하고 나선 겁니다. 사실상 형사적인 문제로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만큼은 대법원장께서 직접.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그러면서 민변 출신 김선수, 이석태 변호사의 대법관 헌법재판관 지명 등도 문제 삼았습니다. 청와대와 코드를 맞춘 일련의 편파 인사, 사법부 장악 논란에 대해 김 대법원장이 직접 답변해야 한다는 겁니다. 너무 좌편향 인사만 대법관, 그다음에 헌법재판관으로 추천하는 게 문제가 있다. 자리를 뜨지 말고 뭐 관례가 어떠하든 그랬다 하더라도 이번에는 분명히 이 대법원장의 뜻을 저희가 받아야 된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자유한국당의 3권 분립도 기존 관례도 다 무시하고 대법원 국감을 정쟁 대상으로만 삼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인사 관련된 부분은요, 이미 국회가 인사청문회 다 했어요. 근데 여기 와서 그 내용을 다시 묻겠다라고 한다면 국회가 그 인사청문회 했던 의미가 뭐가 됩니까? 시간은 그냥 회의 초반에 이루어졌는데 인사말을 하기 위해 국감장에 나온 김명수 대법원장은 여야 의원들의 의사 진행 발언 설전이 계속된 50분가량 할 일 없이 앉아서 기다려야 했습니다. 국민만을 바라보며 아니 뭐 탈퇴 이제를 끌어가고자는 사법부의 노력에도 답변하고 따뜻한 관심과. 인사말을 마친 김명수 대법원장이 퇴장하자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여상규 법사위원장에 몰려가 항의하는 소동을 벌였고 대법원 오전 국감은 결국 질의 시작도 못하고 정회됐습니다. 여야의 이런 공방엔 사법농단 적폐로 몰린 양 전 대법원장과 김명수 대법원장을 한데 묶어 깎아내리려는 의도와 이를 저지하려는 여당의 기싸움이 있다는 분석입니다. 국정감사 주도권을 쥐기 위해 여든 야든 집단 퇴장 등 실력 행사를 하는 게 드문 일은 아니지만 대법원장의 직접 답변을 요구하며 한때나마 법사위 대법원 국감을 파행시킨 건 전례가 없는 일입니다. 바야흐로 국정감사 시즌이 시작됐습니다. 법률방송 김태현입니다. 네, 법사위 대법원 국감 얘기 더 해보겠습니다. 이슈플러스 장한지 기자 나와 있습니다. 장 기자, 오전에 한바탕 정회 소동을 겪고 오후에 국감이 재개됐는데 어떤 말들이 나왔나요? 네, 이슈가 이슈이다 보니만큼 사법농단 재판거래 관련한 질의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네. 본격적인 질의에 앞서서 장관급인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이 업무보고 발언을 했는데요. 네. 이런저런 말들이 많지만 그래도 김명수 대법원장의 사법행정권 남용 추가 조사 결단과 자료 공개로 사건이 이만큼 밝혀졌다는 취지로 네. 말했습니다. 안 처장은 그러면서 앞으로도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법사위원들, 특히 여당 의원들 생각은 안 처장 생각과 좀 많이 다른 것 같던데 어떤가요? 네, 사법농단 재판거래 수사 관련해서 네. 일련의 압수수색 영장 기각 등 법원의 제19 감싸기 태도를 의원들이 질타했습니다. 네. 첫 질의자로 나선 검사 출신 민주당 백혜련 의원은요. 네. 주거 평온이라는 기각 사유를 들어봤냐고 안 처장을 몰아세웠고요. 네. 명색이 대법관인 안 처장은 저도 직접 경험한 바가 없다라면서 사실상 백기를 들고 쩔쩔맸습니다. 네. 직접 들어보시죠. 네. 주거의 안정을 이유로 기각된 사례를 알고 계시다고요? 경험 없으시죠? 그쪽 경험은 경험하신 사례 없죠? 그 많은 세월 동안 숱한 사건을 다루셨을 텐데 주거의 평온을 이유로 압수수색 영장이 기각된 적이 한 번도 없는 겁니다.
그 밖에 민주당 의원들은 네. 김명수 체제 이렇게 가다간 상황관리 실패로 무능한 체제라는 비판을 받는다. 사고는 양승태 사법부가 쳤는데 욕은 왜 김명수 사법부가 얻어먹는 거냐는 등 엄호성 발언인지 네. 질타성 발언인지 애매하긴 한데요. 네. 일련의 영장 기각을 한 목소리로 지적하면서 잘 좀 하라는 취지로 안 처장을 어르고 달래며 비판했습니다. 네. 살려고 하면 죽고 죽으려고 하면 산다는 이순신 장군의 사직생 발언까지 언급됐습니다. 여당 분위기는 뭐 알겠는데 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사법농단 관련해서는 어떤 분위기였나요? 네, 사법농단 관련해서는 야당도 여당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네. 다른 일반 국민들 사건은 압수수색 영장 발부율이 90%가 넘는데 네. 사법농단 사건은 오히려 영장 기각률이 90%다. 네. 국민들한테 약속은 했지만 법원의 치부가 드러나고 법원 조직이 와해될 위험에 처하자 조직을 보호하려고 제 식구 감싸기에만 급급하다고 비판했습니다. 네. 허약하고 무능한 실력으로 사법부 신뢰를 떨어뜨렸다는 것이 자유한국당의 의견입니다. 네, 뭐 사고는 양승태 사법부가 치고 욕은 김명수 사법부가 먹고 어떻게 보면 참 우리 법원이 자초한 진퇴양난인 것 같은데 참 보기가 그렇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노동, 시민, 사회단체들이 문재인 정부의 개인 의료정보 상업화 움직임에 제동을 걸고 나섰습니다. 내 건강 정보를 팔지 말라는 게 이들의 주장인데 어떤 내용인지 신세아 기자의 심층 리포트 보시겠습니다. 돈보다 인권이다. 의료정보 상업화 반대한다. 오늘 개인의료정보 상업화 반대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은 경실련과 민변, 참여연대 같은 시민단체는 물론 천주교 인권위원회, 불교 인권위원회 등 종교단체, 국민건강보험과 심평원 노조, 인도주의 실천의사협의회 등 수십 개 사회단체가 이름을 올렸습니다. 웬만해선 문재인 정부와 크게 대립각을 세우지 않는 진보적 사회단체들이 개인 의료정보 상업화 정책에 대해선 일제히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나선 겁니다. 정부가 나서서 재정적 지원과 더불어 병원장들이 환자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마음대로 가져다 쓰는데 밑도를 깔아주고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8월 데이터 경제 활성화 규제 혁신 현장 방문 행사에서 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도 기업이 개인정보를 이용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 산업자원부는 전국 39개 대형 병원 환자 5천만 명의 개인정보를 한데 모아놓고 관리하는 바이오헬스 빅데이터 플랫폼 사업을 오는 2020년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카카오와 네이버 등 국내 양대 인터넷 플랫폼 사업자도 앞다퉈 헬스케어 빅데이터 사업에 기반한 의료정보 시장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이런 의료정보의 상업화를 그대로 묵과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의 데이터는 하나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거를 단지 데이터 취급을 해서 기업에게 판다고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나아가 자칫하다가는 온 국민의 의료정보 유출이라는 대재앙을 초래할 수도 있다는 것이 기자회견 참가자들의 인식입니다. 극단적인 경우 협박 등 범죄에까지 이용될 수 있다는 겁니다. 성매개, 감염병 치료에 대한 정보, 정신질환 치료에 대한 정보, 여성의 임신, 낙태, 부인과 질환에 대한 정보가 유출되어 사회적으로 공개될 때 그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개인이 짊어져야 하며 이들은 의료정보 상업화는 의사와 환자 사이, 신뢰 붕괴 등 의료 시스템 전반을 위협할 수 있다며 내 건강정보 팔지 마라는 슬로건으로 서명운동과 함께 개인정보보호법 강화를 위한 입법 활동을 벌여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통한 미래 먹거리 발굴과 환자 질병 정보와 인권, 알려지지 않을 권리 사이 합리적인 정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법률방송 신세아입니다. 네, 경기도 고양시 저유소 화재 얘기 해보겠습니다. 김수현 변호사의 이슈 속 법과 생활입니다. 김 변호사님, 사건 개요부터 간략하게 다시 한번 좀 볼까요? 네, 스리랑카에서 온 27살 A씨가 초등학교 행사에서 날리던 풍등을 이제 주워서 자기가 날렸고 이것이 대형 사고로 이어진 사건입니다. 네. 경찰은 A씨를 긴급 체포해서 중실화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는데 검찰이 보안 수사를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A씨에 대한 변호는 민변에 소속된 변호사가 맡아서 지금 사건이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경찰이 우선 이 검찰의 보안 수사 지시에 대해서 좀
보완 수사를 해서 영장을 다시 재신청했으나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기로 최종적으로 결정을 했다고 합니다. 네, 결과적으로 큰 화제가 나긴 했지만 이게 뭐 불나라고 날린 게 아닐 텐데 애초 이게 영장 신청 사유가 되나요? 어떤가요? 우선 구속영장은 불구속 수사가 아니라 이 피의자를 구속해서 수사를 네. 진행할 필요가 있을 때 신청을 하고 또 청구가 되는 것인데요. 네. 흔히 주거가 일정하지 않거나 또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갈 염려가 있을 때 신청을 네.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경찰이 밝힌 바로는 지금까지 이 조사한 결과 피의자가 저유소가 존재했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을 하고 있었고 네. 또 이 사건 자체가 워낙 큰 사건으로 번졌고 또 이 피의자의 직업 특성상 계속적으로 여러 현장을 돌아다니기 네. 때문에 도망갈 염려가 있다고 판단해서 구속영장을 신청했었다고 밝혔습니다. 네. 뭐 구속 여부를 떠나서 재판에 넘겨진다면은 결과 어떻게 보시나요? 우선 지금 경찰이 이 적용한 혐의는 중실화죄인데요. 중실화죄는 중대한 과실로 인해서 이 화재를 발생시킨 경우에 해당이 되는 범죄입니다. 이 중대한 과실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단순한 과실이 아니라 자신이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으면 충분히 결과를 예상할 수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조금의 주의도 하지 않아서 결과를 발생시킨 경우에 적용이 되는데요. 과연 이것이 중실화죄로 적용될 것인지는 좀 의문이 있습니다. 네. 그럼 어떤 경우에 중실화가 인정이 되는지 판례 같은 게 뭐 정립된 게 있나요? 기존 판례를 보면 성냥불로 담배를 붙인 다음에 그 성냥불의 불씨가 꺼진 것을 확인하지 않은 채 휴지가 들어있는 휴지통에 그 성냥불을 버린 경우에 중실화죄가 유죄로 판단된 경우가 있습니다. 뭐 아무튼 공정하고 철저한 수사랑 관련 대비책이 좀 제대로 만들어졌으면 좋겠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10월 10일 오늘은 많이 알려지진 않았지만 세계 사형 폐지의 날입니다. 세계 각국의 NGO와 지자체로 구성된 세계 사형 반대 연합이라는 단체에서 지난 2003년 10월 11일 세계 사형 폐지의 날로 정한 뒤 올해로 16회째를 맞았습니다. 이날이면 세계 각국에서 사형제 폐지 관련 다양한 행사가 열리는데 우리나라도 오늘 오후 국회에서 세계 사형 폐지의 날 기념식 및 관련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오늘 앵커 브리핑은 사형제 폐지에 대해 얘기해 보겠습니다. 오늘 기념식과 토론회엔 여야 각 당 대표와 종교계, 시민사회 단체들이 두루 참석했습니다. 미하일 라이터러 주한 유럽 연합대표부 대사도 참석해 사형제 폐지 지지 발언을 했습니다. 우리나라는 YS 정부 말기인 지난 1997년 12월 30일 사형수 23명에 대해 숙제하듯 사형을 집행한 이후 21년째 사형을 집행하지 않는 국제 앰네스티 지정 실질적 사형 폐지국입니다. 관련해서 사형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과 관련 흉악범죄 억제 효과는 이미 근거가 희박한 것으로 국제사회에서 사실상 결론이 난 상태입니다. 유엔은 지금으로부터 11년 전인 지난 2007년 이미 사형의 범죄 억제력이 있다는 결정적 증거 없음을 공식 입장으로 채택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사형제 폐지를 위해선 넘어야 할 거대한 산이 있습니다. 범죄 피해자와 그 가족이 입은 상처와 고통에 대한 보상, 사형을 통한 인과응보와 정의의 실현이라는 국민 일반의 법감정입니다. 당사자가 아니고는 누구도 함부로 왈가왈부할 수 없는 얘기들이기도 합니다. 이런 가운데 사형제 폐지와 관련 오늘 토론회에선 눈여겨봐야 할 자료가 발표됐습니다. 경남대 경찰학과 김도우 교수의 사형제 폐지 및 대체 형벌에 대한 국민 인식조사 발표에 따르면 조사 대상자 18명은 사형 선고의 오판 가능성에 대해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면서도 사형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은 20%가량밖에 안 됐고 유지 59.8%, 더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19.9%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대체 형벌을 전제할 경우 사형제도 폐지 의견이 기존 20.3%에서 66.9%로 3배 이상 급증했습니다. 대안이 없어서 그렇지 사형을 대체할 적절한 형벌만 마련된다면 우리 국민 17명은 사형제 폐지를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게 조사 결론입니다.
피해자 가족들께는 참으로 조심스럽고 죄송하지만 귀한 생명을 잃은 결과로 또 하나의 생명이 사라지는 업보와 윤회의 수레바퀴에서 벗어나 자비와 용서라는 대승의 길, 인간의 길을 걸어주시길 간절히 빕니다. 한국천주교 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 위원장 배주현 주교가 오늘 기념식에서 한 말입니다. 자비와 용서, 인간의 길이라는 말이 가슴에 와 닿습니다. 실질적인 논의와 진전, 결과물로 이어지길 바라봅니다.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이어서 법조계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법무부 산하 검찰과거사위원회가 오늘 대검찰청에 꾸려진 진상조사단으로부터 형제복지원 사건의 조사 결과를 보고받은 뒤 형제복지원 사건과 관련해 국가가 피해자에 사과하고 특별법을 제정해 추가 진상규명과 피해보상을 해야 한다는 권고를 내놨습니다. 법무부는 오늘 국민에게 불편을 초래하거나 차별적, 인권침해적인 법령 등에 대한 개정 작업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사망 또는 신체장애 피해로 부모가 국가배상을 청구할 경우 위자료 산정 시 미혼과 이혼, 사별한 경우에 따라 존재하던 차별 등이 개정됩니다. 서울대 로스쿨 재학생들이 오늘 오후 사법부에 고한다, 사법농단 사태 앞에서 사법의 길을 고민하며 제목의 성명을 발표하고 사법부 역사에 오명을 남긴 관여 법관의 책임 통감과 수사 적극 협조를 촉구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가 오늘 협회 공지와 온라인 검사평가, 연수 확인 등의 기능을 담은 대한변협 앱을 개발해 배포했다고 밝혔습니다. 대한변협 앱은 스마트폰 구글과 애플 스토어에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10월 10일 법률방송 로투데이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